자, 길었습니다. 160분간 토론 배틀이 펼쳐졌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160분이면 2시간 40분이네요. 예, 2시간 40분간의 이 빅마우스, 유시민, 홍준표, 이 두 사람이 유튜브 상에서 한판 세게 붙었습니다. 자,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고독한 늑대라는 게 저한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유시민 이사장한테는 어울릴 거예요. 36년 동안 나 홀로 투쟁을 하며 살았지. 어느 개파에 들어가 본 일도 없고. 끼어보려고 여러 차례 여기서도 해보고 저기서도 해봤는데 그 체질이 예, 무리지어 다니는 거하고 잘 안 맞나 봐요. 뭐 저는 독고다이 체질. 외로운 체질 괜찮네. 김정은이가 핵폭로할 것 같아. 정치를 하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게 번드름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똑같네. 제가 번드름하게 아니고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이 두 사람 간의 이 토론 말이죠. 자, 김민지 기자도 어젯밤에 이 유튜브 방송을 직접 지켜봤다고 하던데요. 지금 일단 관심이 굉장히 폭발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진보와 보수 양측의 대표 주자인 만큼 이 유튜브 방송도 굉장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제가 조회수를 좀 직전에 살펴보니까 조회수?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전후반 89만, 28만 이렇게 됐고요. 예. 그리고 홍카콜라는 전후반에서 53만, 22만 이렇게 좀 높은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두 사람의 유튜브에서 평균을 따지면 100만이 돌파한 셈인데 많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흥행에 많네요. 성공을 한 셈입니다. 예. 그런데 이 3시간 가까이 이 사람들이 캐릭터상 사실은 좀 설전을 벌일 것 같았잖아요. 네. 그런데 의외로 화기애애한 모습도 연출을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나 좀 이야기 좀 더 하게 해줘. 짧게 하신다면서요. 이거는 이야기를 해야 돼. 아니, 티키타카로 하죠. 가만있어. 티키타카로. 가만있어. 그거만. 자, 화기애애한 장면도 있었고요. 어떤 데 현안에 대해서는 또 날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박원석, 김근식, 이 두 분도 어제 저 유튜브 방송을 다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먼저 저희가 하나하나 좀 내용을 뜯어서 보기 전에 이 두 분께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160분간의 토론 배틀, 두 분의 소감평을 어떻게 보면 이 한 줄평이라고 할까요? 한 줄평을 듣고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김근식 교수님은요, 어떻습니까? 한 줄평. 한 줄을 평하기 좀 어렵긴 한데요. 네. 일단 소문난 잔치에 볼 게 별로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문난 잔치에 별로 볼 거는 없었다 막상. 우리 박원석 의원은 어떻습니까? 저는 도랑치고 가지 잡고 꼭 먹고 안 먹고 했다. 아하. 왜냐하면 네. 저 두 분들이 할 말은 다 하면서 이미지 관리는 이미지 관리대로 했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된 이미지를 네. 서로 상대 진영에게 줬어요. 아. 부수적으로는 둘 다 이제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신데 예. 엄청난 흥행과 수익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꼭 먹고 안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았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왜 소문난 잔치에 볼 게 없었다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워낙 진보와 보수 쪽에서 지금 강성 이 빅마우스들잖아요. 그분들이 서로 간에 자기들 목소리만 냈는데 같은 자리에 같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강경한 이야기 말고 조금 더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자는 의미에서는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윈윈한 게임 같아요. 네. 근데 좀 싸우기를 바랬던 입장에서는 야 누가 이기나 보자. 이른바 진검승부의 승자가 누굴까라고 네. 보는 입장에서는 의외로 좀 싱거웠다 이런 면이죠. 그래서 저는 네. 떠볼 때가 뭐냐면 이건 좀 과한 표현일 수 있지만 예전에 이종격 특유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안토니오 이노키하고 무하마드 알리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네. 대단한 관심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물론 이제 저는 박 의원 말씀이 옳다고 봐요. 윈윈하면서 예. 진보 보수도 서로 대화가 가능한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 예. 그러나 한번 승부를 겨루자는 측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두 사람이요. 어제 이제 160분 동안 토론을 벌이면서 근데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이제 서로 막 얘기를 나눈 거예요. 홍준표 이제 전 대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는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예측을 하게 됐는데요. 이 두 사람 실제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내가 보건 데는 100% 들어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유 장관이 곧 등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는 선임 담뱃대라고.
나는 불펜으로 물러나겠습니다. 주전 투수가 잘하면 불펜 투수가 등장할 일이 없죠. 그 주전 투수가 못하면 이제 불펜에서 또 찾아야 되겠죠. 호시탐탐 선발 투수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지 말고 홍 대표님이 불펜에서 나오셔서 이제 관중석으로 올라오셔서 저와 같이 낚시도 다니시고. 자, 그러니까 이 홍준표 전 대표는 유시민 이사장의 어떤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은 야, 이게 뭐 90%도 아니고요. 100%라고 얘기했습니다. 100% 등판할 거다, 출마할 거다. 그랬더니 유시민 이사장이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절대는 스님 담배 땐데요. 이렇게 홍준표 전 대표가 농담을 또 하기도 했고요. 이 홍준표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난 불펜으로 물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시민 이사장 호시탐탐 선발 투수가 망하길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좀 약간 뭐 이제 신경전입니까? 뭡니까? 뭐 두 분 다 속내를 드러낸 거죠. 특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있는 그대로를 거침없이 쏟아낸 성격이기 때문에 정확히 자기 자신을 저는 규정했다고 봅니다. 불펜 투수라고 하는 게 지금 현역이 지금 주전 투수가 나가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물러나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고 잘 되면 자기가 나갈 일이 없고 예. 잘 못되면 그나마 가능성이 열린다고 아주 정확히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유시민 이사장은 그동안에 뭐 끊임없이 언론에서 대선에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계속 재차 3차 본인 스스로가 부인했기 때문에 저기도 좀 자신의 일관된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기서 유시민 이사장이 조금 진정성을 봤던 게 나는 여기도 물려다니고 저기도 물려다니면 안 된다. 나는 물려다닐 체질이 아니다. 그 표현이 저는 정확하다고 봐요. 아하. 유시민 이사장이 굉장히 총기가 있고 재기발랄하고 정말 토론의 달인입니다만 대선 후보라는 것은 또 다른 또 캐릭터가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몰고 다니는 스타일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본인의 또 판단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3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두 분 다 잠룡으로서 자기 자신을 잘 돌이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어제 이 토론에서요. 홍준표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지난 대선에 실제로 출마했었잖아요. 출마했을 때 당시에 뭐랄까요, 뭐 소회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이야기를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잠깐 듣고 오실까요? 탄핵 대선 치르기 전에 당 지지율이 4%였어요. 나는 완전히 무너진 정당을 이어받았어요. 대선 나갔을 때 내가 당선된다고 생각하는 걸 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탄핵 대선 때. 이거는 15%만 얻어서 대선 자금 우리 그 보전만 받을 수 있으니 다행이다. 그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선 때 한참 진행 중일 때 대출을 해주고 매일 당사 와서 지지율 체크를 했어요. 실제로 그랬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대선 때 뛴 거는 15%만 넘기자. 그러면 당에 해악은 안 끼친다. 그런데 나는 24.1%인가 그 나왔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약간의 홍준표 전 대표 약간 자랑한 것 같지 않으세요? 당시에 그냥 15% 정도만 득표율을 얻어서 그 선거자금 100% 보전을 받으면 다행이다 했는데 실제로 24.1%를 내가 득표했다. 뭐 이렇게 약간의 은근히 약간 자랑하는 듯한 이런 발언도 있었는데요. 근데 김민지 기자, 이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의 이 보수 야당 상황에 대한 나름의 진단을 했다는데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괴멸된 원인을 탄핵으로 꼽았는데요. 탄핵. 힘을 합쳐도 문재인 정권에 대항할 여력이 딸리는데 지금은 서로가 갈라져서 서로를 물어뜯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홍 전 대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도 유시민 이사장과 모르게 미묘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특히 황교안 대표 체제가 지금 제1야당에 정립이 됐는데 이분의 리더십 스타일이 왠지 약간 몇십 년 전에 본 그런 흔히 보이던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 지금 홍 대표님께서는 몸담고 계신 당의 리더의 특성 또는 리더십의 성격 이런 것이 현 단계에서 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것은 그냥 말하기도 곤란하고 홍 대표님이 곤란한 것도 말할 있어요? 수도 없습니다. 괜히 잘못 말했다가
어떤 비난받으려고. 불펜에 계시더니 몸살이시네. 나는 정치 24년 동안 몸살인데 정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몸살이 상대가 아닙니다. 이게요, 시청자 여러분, 아주 재밌는 어제 한 장면이 있었던 거죠. 자, 황교안은 지금 한국당 대표를 두고 이 두 사람이요, 묘한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좀 주고받았거든요. 이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님이 유시민, 홍준표, 이 토론 배틀과 관련해서 의문의 일패를 당한 사람은 다름 아닌 황교안 한국당 대표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뭐 그런 점이 있죠. 특히 이제 홍준표 대표가 본인 스스로를 예. 나는 지금 불펜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예. 불펜 대기하는 투수는 선발 투수가 무너지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는 황교안 대표인 셈이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황교안 대표로서는 굉장히 뼈 있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서늘하기도 한 그런 농담일 수 있는데 물론 리더십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은근히 유도성 질문을 했습니다만 또 거기에 말린 홍준표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평가는 하지 않고 다만 내가 몸을 사리는 게 아니다. 그리고 몸살이 상대가 아니다. 이 몸살이 상대가 아니다의 방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황교안은 내가 몸을 사리일 정도의 상대가 아니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한 수 아래로 좀 깔고 보는 그런 예. 어떤 뉘앙스를 담아서 얘기를 한 거고. 예. 그 황교안 대표가 저 토론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봤다면 상당히 좀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이 황교안 대표를 두고는 두 사람이 묘한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게 이 두 사람이 황교안 대표 문제뿐만 아니라 뭔가 뭐 100% 두 사람의 의견이 같다고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또 한 군데에서 뭔가 묘한 또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그랬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 진보 쪽은 한 번도 헌법 질서를 물랑케 하거나 자유를 탄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좌파 독재라고 그러니까 사실 독재 정권은 우파 쪽에서 했지 않느냐. 옛날에 어르신 말씀. 좌파 독재라는 말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좌파 강공 시대다. 나는 그게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요즘 억압하는 방법은 군사 독재하고는 전혀 판이하게 억압을 해요. 어떻게 군사 독재보다 더 교묘하게 억압을 한다. 어떻게 해요? 내가 경남지사를 4년 4개월 했는데 대선 끝나고 난 뒤에 1년 6개월 동안 최근까지도 날 조사하고 있어요. 누가요? 그래요? 검찰이요? 걔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안 시키면. 예? 그래서 난 대표님 그 위험한 발언이세요. 자, 이 홍준표 전 대표와 유시민 이사장. 그러니까 김 교수님, 지금 이 영상을 보면 아까 황교안 대표에 이어서 뭔가 두 사람이 묘한 이심점심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좀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지금 리더십에 대한 평가도 아까 조금 이제 서로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 황교안 체제를 이끌어서 지금 이른바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줬던 가장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가 좌파 독재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좌파 독재라는 그 개념 프레임에 대해서도 당연히 유시민 이사장 측에서는 뭐 이 집권 여당의 일단 옹호하는 측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홍준표 전 대표도 의외로 맞다. 좌파 독재란 말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공감을 해준 거예요. 좌파 독재라는 말은 황교안 대표가 쓰고 있는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좌파 독재 이꼴 네. 황교안 대표의 사실은 프레임인데 네.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이끌어가는 지금의 방향성의 투쟁 방향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의외로 두 분이 공감대 이룬 것 플러스 김근식도 공감대 같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좌파 독재란 말은 정확한 프레임이 정확히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예. 가장 또 우리가 공감할 수 없었던 게 지난 패스트트랙 때 국회가 난리가 났습니다만 그때 모든 한국당 의원들이 농성하면서 갖고 있었던 그 선거 구호가 그 투쟁 구호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독재 타도 헌법 수호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의아했겠습니까? 지금 물론 이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독주하고 독선하고 굉장히 일방통행을 하긴 하지만 예. 이걸 좌파 독재니까 독재 타도하고 헌법을 써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사실 조금 굉장히 어색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홍준표 전 대표나 유시민 이사장이 그 좌파 독재라는 프레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같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 의원이 좀 전에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선 끝나고 나서 1년 6개월이 지금 거의 지났는데 이게 뭐 나를 지금 뭐 계속 이 문재인 정부가 날 뒷조사하고 있는 것 같다. 유시민 이사장이 경찰이나 검찰이 그럽니까? 이렇게 걔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안 시키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그러니까 계속 내가 뒷조사를 당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홍준표 전 대표가 이번 유튜브 방송뿐만 아니라 최근에 몇 차례 했거든요. 그게 무슨 근거를 갖고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그래서 얘기하는 근거를 좀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의혹 제기만 하고 있다. 근거는 말씀을 안 하시고 일종의 약간 음모론 비슷하게 예.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뭐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이 현 정부가 뒷조사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불펜에 물러나 있는 투수에 대해서. 네. 더군다나 이제 저분은 과거에 그 뭐 사건이 있어가지고 경남지사 시절에 재판도 받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특별히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뭐 뒷조사를 하거나 이럴 일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허. 진짜 뒷조사를 하고 있다면은 오히려 어떤 근거에서 또 어떤 움직임이 실제 뒷조사에 해당하는지를 예. 말씀을 하시는 게 근거를 대야 된다. 근거는 음모론 유포하는 것보다는 예. 더 홍준표 전 대표다운 그런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예. 네, 그런데 어제 방송에서요, 이 두 사람이 일부분에서는 이렇게 공감대를 가지기도 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자의 후예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을 독재 후예라고 했어. 재집권 못하면 저 안전하겠나?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렸을 때 난 저쯤에서 끝나지 않겠나 봤는데 감옥 보냈죠. 이야, 저 양반은 그럼 퇴임하면 안전하겠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 그럼 그것까지 껴안아야 돼요? 예컨대 5.18을 북한에 수부대가 와서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까지 껴안아주는 게 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무냐고요. 자, 뭐 홍준표 전 대표와 유시민 이사장 이렇게 약간 좀 설전을 벌이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가 저 양반은 퇴임하면 안전하겠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하면 결코 안전할 수 없다.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센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있었던 적폐청산에 대한 일관된 의지. 그리고 최근에 그 사회 원로, 정치 원로들과의 만남에서도 적폐청산을 먼저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연장선에서 또 5.18 망언 등에 대해서 광주 기념식 내려가서 독재 후예라고 또 야당을 독재자의 했기 후예.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홍준표 대표뿐만 아니라 이른바 야당 쪽에서나 이른바 보수적인 쪽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항해인 유시민 이사장은 할 말을 하지 않았느냐.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틀린 말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옹호를 했는데 예. 저 개인적인 판단을 좀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 저는 5.18 망언에 대해서 징계하고 그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통령은 일단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통합의 중요하다고 리더십. 봐요. 그러면 예. 제1야당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비난하기보다는 특히 그 당시 국가 정부가 주도하는 기념식까지 왔던데 제1야당 그 대표가 사실은 그 비난을 무릅쓰고 왔으면 그걸 끌어안는 자세가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하,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할 말을 좀 하고 비판을 할 거면 똑같은 기준이 저는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김정은에 대해서 자기 이복형을 죽이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또 정책에 책임을 지라고 실패했다고 밑에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이러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과연 한마디를 하느냐? 만약에 못 하시는 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안 한다고 한다면 저는 여야 정쟁 간에 또 여야 간의 평화를 위해서 야당 대표한테 안 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같은 기준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어제 방송에서는 대북 정책, 그러니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두 사람 간의 열띤 토론, 설전이 좀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김정은이가 핵 포기할 것 같아? 예, 저는 뭐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아니, 할 수도 있다고 아니고. 거래 조건이 맞으면 거기도 나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다. 김정은 체제 보장이 현대 자유세계에서 그게 옳은 일이냐. 삼촌도 죽이고, 뭐, 이복형인가요? 그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살하고. 이런 체제가 보장의 가치가 있는 체제냐, 이 말이에요. 제가 김정은이라도 만들 것 같아요. 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두 사람 간의 설전이 좀 이어졌습니다. 근데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이 두 사람 정말 생각이 극과 극이더군요. 이 문제만큼은. 그렇죠. 뭐 북 체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렇고
쉽게 사실은 서로에게 접근할 수 없는 관점과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예. 근데 저는 홍준표 전 대표께서 예. 조금 북핵 문제에 대한 시각을 발전시키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는데, 아,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적화 통일의 수단으로 저걸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는 너무 사실은 올드한 버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이 사실 핵 개발을 했는데 예. 적화 통일의 수단으로 개발했다면은 지금 왜 가만히 있겠어요? 실력 행사에 나서지. 때문에 저런 식의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한 비판이나 접근법은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고 네. 아무리 그게 체제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예. 어쨌든 국제사회의 질서에 반하고 또 이 평화라는 대전제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식의 접근이라면 모르되 예. 이게 과거 70년대, 60년대식의 적화 통일의 야욕을 통일. 여전히 아하. 갖고 있고 그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 북핵 문제에 대한 비판의 설득력을 좀 떨어뜨리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김 교수님 또 북한 전문가시니까 네. 이 대목에서 또 말씀 안 듣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홍 대표는 사실은 지난 대선 후보 때도 예. 이른바 이 북핵 협상이나 한반도 평화 문제는 굉장히 강한 보수적 입장을 견지했었어요. 이른바 유장 평화 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보면 저 인식은 제가 볼 때 그대로 갈 것 같고 저도 올드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또 저는 나름대로 좀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과연 북한이 김정은 핵을 포기할 것 같으냐라는 홍준표 대표의 질문에 사실 유시민 이사장도 조금 주저했거든요, 대답을. 포기할 것 같은지 안 할 건지 사실 유시민 이사장도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정부 여당이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러한 어떤 비핵화 협상이나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너무 과거의 냉전적인 이 체제적 색안경 끼고 보는 것도 문제지만 예. 지금의 비핵화 협상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보는 지나친 약간 기대와 너무, 이 예. 지나친 주관적 그 어떤 그 기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야당에서 비판하는 바가 있으니 정부 여당도 그 부분은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예. 과연 김정은 체제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제가 볼 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국민들이 적지 않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새로운 접근이나 플랜 B도 준비를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말이죠. 어쨌든 160분이죠? 예, 160분간 토론을 이제 쭉 하고요. 이제 토론이 마무리될 무렵에 두 사람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더 가까워진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바로 이 장면에서 그랬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확인해 보실까요? 우리 유장관 옛날하고 많이 달라요. 저 옛날부터 이거 주장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많이 유해졌어요. 제 민방위잖아요, 민방위. 아니, 홍 대표님 만날 때는 현역 전투병 때고. 아니 많이 유해졌어요. 왜 들어보세요? 이제는 10년 전보다 깐죽거림도 없어졌고 진짜 면전에 대고 깐죽거리면 되지,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 예전보다 이 깐죽거림도 많이 없어졌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솔직한 뭐 이렇게 대화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예. 김민지 기자, 오늘 홍준표 전 대표가 저렇게 토론 이후에 뭐랄까 또 소감을 뭐 소셜미디어에 남겼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오전에 2시간 간격으로 2번이나 올렸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대화가 굉장히 만족스러웠나 봐요. 어허. 어제 유시민 전 장관의 태도가 정말 품위가 있었고 나도 그걸 최대한 존중하면서 토론을 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 하는가 하면 다음에 또 하고 싶다는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다음 기회가 어. 생기면 대한민국의 미래의 향방에 방향에 대해서 좀 제시하는 논의를 하고 싶다. 이렇게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 홍 네. 대표가 사실은 저 유시민 이사장이 변했다고 평가하는 건 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하면 일단 막말, 독설의 이미지가 있고 네. 유시민 이사장은 또 뭐가 있냐면 약간 조롱, 비아냥, 아까 뭐 깐족기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제가 그 표현을 쓸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어쨌든 듣는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어제 나왔던 저 160분의 배틀을 보면 그러한 자신의 이미지, 고정화된 이미지를 탈피하는 데 상당히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 저게 정규리그가 아니고 비정규리그였기 때문에 예. 서로 간의 부족한 부분을 좀 만회하는 듯한 모습을 했던 것이고 만약 두 분이 정말 다시 경기장에 주전 투수 올라가가지고 제대로 싸우면 또 엄청나게 또 세게 붙겠죠. 예. 그러나 어쨌든 둘 분 다 자기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화시키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예. 박 그래서 의원님, 제가 네. 아까 꼭 먹고 알 먹고 그렇죠. 말씀드린 네. 거고 꼭 먹고 알 먹고. 예. 지금 이제 국회 모습하고 상당히 대비가 되잖아요. 국회는 여야 간에 제대로 된 아이고, 대화조차 맞아요. 없이 지금. 꽁꽁 예. 얼어붙어 있는데 예. 장외에서 어떻게 보면 진영을 대표하는 그런 강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두 분이 마주 앉아서 상당 시간
또 일정 부분은 공감대를 이루면서 대화를 했어요. 이게 어제 저 방송을 지켜봤던 국민들이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우리 정치권에서는 저런 모습을, 국회에서는 지금 저런 모습을 못 보여줄까? 왜 서로 나가가지고 막말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그런 면에서 이 장외에 있으면서도 어제 저 토론을 통해서 예. 지금 이제 이 국회나 현실 정치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한 거죠, 두 분이 몸으로써.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두 사람 간의 2차 토론은 이 정치 데스크 시간에 한번 해볼까요? 아마 그러면 정치데스크 시청률이 이 지붕을 뚫고 올라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